헤어질 결심,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누구의 헤어질 결심이냐? 이상민 의원의 헤어질 결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여기 볼까요? 민주당 최고위, 유쾌한 결별 등 분당론 공개 거론한 이상민 의원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경고를 했는지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상민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경고는 네네. 그 대표 지시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 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당의 지도부 모든 분들이 최고위원분들이 이거는 해당 행위에 된다. 이상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백한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건지도 들어보고 와야겠죠? 들어보시죠.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유쾌한 결별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었던 이 발언이 사실 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거는 해당 행위다라고 분당론을 공개 결혼한 이상민 의원한테 경고를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박성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현선 변호사님, 네, 지금 얘기에 대표가 강하게 말했고 최고위원들이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표가 강하게 말했고라고 굳이 한번 강조해서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건 이재명 대표 분당 얘기 나오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 당 대변인이 구태여 그런 당 대표의 의중까지 네. 발언까지 공개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다선 의원을 해가지고 중진급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유쾌한 결별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네. 분당론에 대해서 군부를 지피는 거는 저는 전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쾌한 결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과 불쾌한 동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 혼자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제3지대로 나가면 될 문제인데 구태여 민주당 의원 중에 다수 의원들이 유쾌한 결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쾌한 결별에 맞서는 불쾌한 동거. 이상민 의원 지금 불쾌한 동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상민 의원 본인이 앞서 방금 들으셨던 그 유쾌한 결별이란 그 발언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도부 경고를 받았는데, 이 최고위, 이 본인에 대한 경고 논의가 된 최고위가 열리기 불과 20-30분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그냥 거대 정당에 있다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에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정말 불쾌한 결별이 아닌 유쾌한 결별이어야 될 것 같고, 유쾌한 결별이라면 아까 어떤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하고, 그러면 20명 이상도 돼야 하는데 될 수도 있다고. 국민 앞에 그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을 경쟁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 국민들이 저는 그 몰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네, 이상민 의원 다시 한번 유쾌한 결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2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혁신위가 이미 사실 앞서 한번 경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남의 집 불구경합니까? 라고 돌직구로 좀 이 경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최고위가 열리기 30분 전에 또 한 번 발언한 유쾌한 결별. 혹시 최고위 열리기 전에 한 방금 들은 그 얘기가 권지웅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단호함에 어떤 불에 기름을 부은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좀 계속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네. 이상민 의원 등이 사실 언론에서 지도부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되려 그 이야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안을 놓고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까지 해서 경고를 했어요. 네. 저는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경고할 만한 사안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형식을 거쳐서 해야 될 일이었나 싶고요. 되려 이제 해당 행위로 치면 돈봉투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게 더 당을 망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되지 않고 좀 다른 이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지도부 나한테 지금 해당 행위를 이유로 경고 운운했다는데 황당하다. 지도부를 포함한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을 해라. 다시 말해서 해당 행위는 지도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최 변호사님. 지금 해당 행위에 대한 이상민 의원과 지도부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은 집권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네. 이상민 의원은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재명 체제로 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네. 승리할 수 있으면은 그게 당을 위하는 행위지만 지금 시스템으로 가서 패배한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죠. 현재 이재명 체제에서는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해서 내년 총선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에 대한 고언을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고 다음에 뭐죠? 너 나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이 민주당의 어떤 그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뭐 물론 그 이재명 친명계가 리더십을 잡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현재화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구심력 똘똘 뭉치는 것보다는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사실상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의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외생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현재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합니다. 아,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도 있다. 저희 지금 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노빠꾸님, 해당 행위라면 징계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윤선 변호사님. 징계도 하는 겁니까? 일단 그 당 대변인의 발언만 봤을 때는 네.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 지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해당 행위라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을 한 셈이고 추후적으로 또 이상민 의원이 네. 동일한 발언을 반복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 추후에는 더 강력한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어제 오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20명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박준호 위원님, 구체적으로 뭐 20명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상민 의원의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명 이상 탈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을 때 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당내 이제 뭐 도덕성 회복,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 회복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상민 의원도 그와 이제 그런 메시지와 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당내 민주적인 그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내 이제 그 위기를 네.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사실상 이 초거대 야당에서 또 이 일단 친낙계 의원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은 20명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이상민 의원이 이제 탈당을 결심할 시점은 결국 최고위가 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금 이상민 의원의 그런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최고위가 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행동을 취한다면은 뭐 탈당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경고에 이어서 실제 징계로 나아간다면 탈당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명 이상 이 분당에 거의 가능한 많은 수의 탈당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권지웅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20명 이야기는 네. 그냥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20명 이상 돼야 되니까 네. 앵커가 질문했고 그냥 거기에 네. 대해서 대답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고 실체는 없다. 네, 저는 일단은 그 이상민 의원님이 네. 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당론을 꺼내는 거 좀 근거가 많이 약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세요. 민주당이 이제 나뉘어져서 1, 2당을 하면 된다 이러는데 지금 지난 1년간 30%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 당이 갑자기 나눠져서 1, 2당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 1, 2당 자체가 좀 오만한 얘기다. 분당까지 얘기는 너무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상민 의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품질을 얘기를 한 건지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뭐 새로운 신당도 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정파들이 나와서 예.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 당이 서로 그냥 독과점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치고받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것만 골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신당 움직임도 있다. 지금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해야 된다. 일단 뭐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 얘기는 그럴 것 같은데 그 앞에 나온 단어가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바로 앞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상민 의원이 뭐 20명까지는 뭐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탈당을 해서 신당, 뭐 현재 움직임이 있는 신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열려 있다. 전제는 뭐냐? 민주당에 있는 케이스로서 네. 출마했을 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상민 의원 얘기처럼 네. 민주당 현재의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네. 분당이나 아니면 다른 제3지대를 통해서 이합지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재명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 시스템 하에서 뭐 30%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네. 그 내년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그 시도는 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당대표 교체 가능성 이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공고해서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분당 내지는 제3지대로 해처모여해서 네. 새로운 정당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율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돼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지 그런 부분이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행보를 결정할 결정적인 두 가지 지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네. 민주당의 지지율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개가 관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박준호 위원님. 근데 보면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지도부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황당하다. 당신들이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이상민 의원은 뭔가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뭘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정치적 경륜과 경륜을 갖춘 노련한 정치인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장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네.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상민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과 일부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어떠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네.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이상민 의원과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의 규모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민 의원이 혹시 그러니까 본인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쫓기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양쪽 모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본인이 이 정도의 강성 발언을 그 공개적으로 이제 거론할 때는 네. 사실상 뭐 자기도 어느 정도는 탈당도 각오했을 것이고 또 정당에서 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퇴출을 강요하는 것도 뭐 충분히 정치적으로 감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사실 당원들이 이 이상민 의원에 대한 이런 어떤 태도,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또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랐다고 내부 총질하는 이상민 즉각 출당 조치, 출당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행위 이력이 있는 가짜 권리 당원들 퇴출 조치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상민 의원 쫓아내라 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건데 권지웅 의원님. 네. 이게 실제로 출당 같은 징계까지도 가능한 상황인 걸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그리고 이상민 의원도 탈당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당 이야기가 이상민 의원의 개인적 거치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사실 민주당은 2021년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다당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국민들께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해서 혁신위까지 만들어서 혁신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당제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처럼 네. 그런 측면에서 신당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게 어떤 개인적 행보와 관련돼서 계속 연관시키기보다는 어쨌든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정치 전체가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로도 좀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다들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탈당도 하지 말고 분당 얘기도 하지 말고 좀 잘 한마음 한뜻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